네, 직격 프라임 시간입니다.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5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흐름 너무나 좋고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노동절에 금요일을 쉬었으니까. 네. 그래서 좀 빠져서 이거 5월 세린메이 나오고 흐름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됐는데 일단 출발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은 목요일이었죠. 네. 지난주 목요일에 좀 조정이 제법 세게 나왔고 외국인들도 좀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좀 유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좀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딱 우리 연휴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루 쉬긴 했지만 미국은 이틀장이 열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어찌됐든 다시 좀 하락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뭐랄까요, 미 국채 금리도 조금 조정이 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일본의 영향이긴 합니다만 환율도 어찌됐든 여기 환율에서는 1,460원대를 한번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계속 좀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미국의 빅테크들 목요일 새벽에는 4개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왔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날 애플도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마이크론의 주가도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고 그리고 네.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한 어떤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그것이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또 나머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일단 5월 첫 거래일 상당히 급등세를 점출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가 6,800선마저 돌파하면서 진짜 빠르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안에 7,000선을 넘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10시 34분, 35분 장 초반입니다만 초반 흐름 굉장히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직격 이슈 3가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증명하는 반도체주의 상승세. 일단 지난주부터 있었던 일단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이슈는 소멸이 됐습니다만 증시의 어떤 상승세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저희가 주목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발 수요 폭발 전력 인프라주 고 오늘 전력기기 굉장히 좋은 흐름, 지난 4월에도 물론 너무 좋았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은 또 어떻게 나타날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약진은 5월에도 이어지는가? 2차 전지 또 굉장히 좋았죠.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실적 바닥을 일단은 확인했습니다. 선별적인 반등세가 이어질지 이 내용 또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대 중반 3%대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노조의 파업 이슈가 어떤 쟁점이 있고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제 좀 훼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CT에서는 조금 중립 의견도 냈어요. 네. 근데 그 중립 의견이라고 해서 나쁘게 볼 게 없는 게 여전히 목표가 30만 원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2만 원이기 때문에 크게 너무 우리가 거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CT가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파업이 진짜 현실로 이루어지고 조금 그게 좀 장기화 된다라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파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진행되면은 최대 6천억대의 손실도 감소할 그 손실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1분기 매출이 1조대인데 그 절반 정도가 손실이 나올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걸 빗대어서 이제 삼성전자를 말한다라면 삼성전자도 수십조 원의 매출 감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일반 자동차 쪽 이런 우리 옛날에 현대차 이런 쪽에 노사 파업했을 때랑 이런 삼성전자 같은 기업의 파업이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자동차 이런 제조 쪽은 라인이 섰다가 바로 가동이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라인이 한번 서버리게 되면 이게 다시 재가동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약간의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지진 같은 게 일어나 가지고 반도체 라인이 좀 쓰게 되면 정말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그게 수율 안정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잖아요. 아. 물론 이제 이거는 그런 지진 때문에 가동이 멈추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장기화되면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또 생산이 안 되면 또 그게 바로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인데 만들어 족족 판매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런 걸 약간 이제 우려스럽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파업을 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파업을 안 한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노조의 조건을 상당 부분 수용해 줬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노조 측에서 원하는 거는 15% 이상 성과급을 캡을 아예 없애버려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최소 45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300조를 영업이익을 예상을 전망을 했을 때 지금 전망에 300조대잖아요. 그러면 최소 45조인 거고 뭐 내년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데서는 뭐 한 400조, 500조도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영업이 거기서 한 4, 50조가 이렇게 성과급으로 빠지는 부분들은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거니까 인당 뭐 6억 원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또 재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중립적인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지금 노사가 얘기하는 거는 좀 과한 측면이 좀 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이 2024년 대비해서 2025년에 100에서 300으로 늘어나가지고 이게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로 정말로 나온 거면 노사가 원하는 만큼을 줘도 저는 아깝진 않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생산은 그대로 100인데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간 거잖아요. 예. 근데 그 가격이 폭등한 게 삼성전자가 정말 제품을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수요가 높아져서 나온 거고 여전히 삼성전자는 HBM 공부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와 비교해봐서 과연 하이닉스랑 비교해봤을 때 삼성전자가 스스로 잘한 게 있는가라고 평가를 한다면 아직은 미지수인 건 맞잖아요. 그런 걸 평가했을 때 올해의 성과를 가지고 내년에 뭔가를 나눈다라면 모르겠지만 작년의 성과를 가지고 올해 한다라는 것은 저는 좀 과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뭐 제 생각인 거고 노조 측의 어떤 주장이 좀 과하다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이제 삼성 주가에 대한 어떤 목표가도 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오늘도 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6% 정도 거의 7%가 넘네요. 거의 8%까지 올라오고 있네요. 급등하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도 2%대보다는 조금 더 올랐지만 네. 그 절반도 지금 못 오르는 것은 이러한 영향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상승 흐름 지난 4월에 너무 좋았고요. 실적 발표 또한 너무나 좋게 나왔다는 점은 이미 다 아시니까요. 이 흐름이 이어질까? 저희가 뭐 지난달에도 계속해서 얘기했죠. 4월에 워낙 좋았으니까 5월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나왔고 재료 소멸 이슈로 인해서 5월에는 세리메이 또 얘기해야 되나? 예, 이 얘기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5월의 상승 흐름들은 어떻게 좀 이어질 거로 뭐 예상하십니까? 4월과 같은 상승은 나오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예. 하이닉스가 4월 달에 어찌 됐든 뭐 이란 이슈를 떠나서 네. 거의 4월 저점 대비 50% 이상 올라온 예.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달에도 50% 오른다는 얘기는 쉽지 않죠. 그건 쉽지는 않은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보다는 못했지만 네. 4월 저점이 한 18만 원 정도 잡으면 그래도 한 6만 원 정도? 한 네. 4만 원, 5만 원 정도 올라온 거니까 30% 정도 이상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속도로 5월 달도 올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정화가 계속 꾸준해서 현재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뭐 7,000포인트 좀만 올라도 7,000포인트니까요. 네. 그럼 올라간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의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 또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네. 이들 기업이 투자를 줄이냐 안 줄이냐가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두 다 투자를 안 줄인다고 했어요. 뭐 예. 늘리면 늘렸지 줄이진 않는다. 그리고 늘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늘리는 거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것 그러면은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지금 우리 뭐 굳이 비싸게 살 거 뭐 있냐. 나중에 더 좋은 거 한번 나오면 사도 되니까 네. 투자를 조금
줄이겠다라는 얘기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더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 본다라면 충분히 반도체에 대한 어떤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고 이에 따라서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어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를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라는 발언들, AI 반도체가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기와 한미반도체,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릴린치 리포트가 나왔는데 삼성전기 110만, 한미반도체 42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고 흐름이 좋은데 실현될 수 있을까요? 뭐 삼성전기는 전 충분히 뭐 100만 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보고 네. 있어요. 어쨌든 삼성전자의 실적 부분에 가장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삼성전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미 그런 건 많이 반영되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작년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턴을 하기 시작한 거는 파운드리 쪽으로 해가지고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주를 받으면서 움직인 부분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게 삼성전기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지금 매출로 반영도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MLCC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상당히 고사양의 제품들이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MLCC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기판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판 쇼티지잖아요. 네. 모든 기판이 다 쇼티지인데 상당히 좀 하이엔드 제품의 기판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삼성전기의 어떤 매출, 영업이익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라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지난번 베트남 쪽의 대규모 투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공격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 압박이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봤을 때 예전에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뭐 조선사들, 정말 수주가 잘 들어와가지고 증설을 엄청나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의 시간, 고행의 시간이 온 적이 너무 많았잖아요. 특히 네. 반도체는 그런 사이클을 많이 받아가지고 투자를 웬만해서 많이 공격적으로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우리가 투자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데가 투자한다고 해서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쪽 진입장벽이 워낙 네.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과거에 안 좋았던 선례를 답습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뭔가를 그 회사 임원진은 보고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주가 상승의 어떤 자신감으로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산 테스나라는 회사도 장비를 계속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결국에는 앞으로에 대한 매출 성장의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기 조금 주가 상승이 가파른 건 있어요. 이미 네. 4월 달에만 100% 올랐습니다. 40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88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120만 원 못 가겠지만 110만 원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 사실은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 그 전까지 움직인 게 없었는데 네. 뭐 TC 본더에 관련해서는 확실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앞으로 어떤 고난도의 제품이 나올수록 이 TC 본더의 어떤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충분히 저는 뭐 50만 원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얘기를 해봤는데 이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번 주 AMD의 실적 발표가 있고 엔비디아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투자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뭐 저는 AMD라고 하더라도 너무 우리가 뭐 고민할 필요는 없다 네. 생각하고 있고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엔비디아도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진짜 엔비디아도 지난 4월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160달러 하던 게 네. 장중에는 216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온 것이지 뭐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를 볼 때는 약간 마진이라든지 앞으로
또 그 젠스왕의 특유의 발언 있잖아요. 네. 주가를 끌어올리는 발언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시면 좋은데 지금 뭐 AMD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에 주가 상승이 나온 것은 네. 뭐 차트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GPU 쪽이 아니라 CPU 쪽이잖아요. 아. 뭐 다 죽어가는 인텔마저도 CPU가 그렇습니다. 예. 없어가지고 지금 주가가 엄청 어마어마한 올랐죠. 상승을 예. 좀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뭐 AMD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엔비디아도 너무 그런 거에 고민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 부분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논리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 이야기 정리를 해보겠고요. 저희가 전력기, 이 전력 설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AI 슈퍼사이클 속에 이 북미 수요 상승 여력은 충분한 것인가? 오늘 뭐 상한가 가는 종목도 많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반도체만큼 뜨거운 게 전력인 것 같아요. 네.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중요한 거는 전기가 그만큼 또 공급이 네. 돼야 되는 거잖아요. 또 전력이 또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무슨 몇백 메가와트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전기가 필요하고 그럼 거기에 필요한 전기란 얘기는 또 거기에 맞는 그 반도체가 얼마나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추산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특히 데이터 센터라는 게 정말 잘 만들어지고 나서는 진짜 핵심적인 건 전력 쪽인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어떻게 조달을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또 거기에 또 어떻게 이거를 또 이어가느냐도 중요한 건데 변압기 뭐 삼총사,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은 500만 원 목표가 나온 것도 제가 본 것 같기도 한데 예. 충분히 뭐 불가능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LS일렉트릭은 액면 분할하고 나서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액면 분할의 무덤 아니겠습니까? 액면 분할만 하면 주가가 쭉쭉쭉 빠졌는데 뭐 액면 분할하고 나서도 거의 뭐 한 70% 가까이 주가가 LS일렉트릭 상승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계 기업 모두 다 미국 쪽에 대한 어떤 수주 잔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신규 수주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 변압기 쪽이 만들 수 있는 기업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멕시코 쪽에 몇 개 기업 있고 우리나라 쪽에 있고 뭐 유럽에 한두 기업 있는데 특히 이제 일반 변압기 말고 초고압 변압기 쪽은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면 이 세계 기업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이제 특수 변압기, 중소형 변압기, 일진전기, 산일전기도 최근에 수주 모멘텀으로 같이 가고 있다는 부분들 거기다가 전선, 케이블 쪽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전력 인프라 쪽도 우리가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좀 끌고 가자. 다만 이제 신규 접근은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좀 확인하고 들어가실 때 언제든지 기회가 된다면 매수 관점을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3대장이라고 하는 LS일렉트릭이나 뭐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어떤 수주가 어떤 확인이 되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기업들 오늘 뭐 상한가 가는 기업들 보면 이 기업들은 어떤 미국발 어떤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수혜와 연결이 돼 있는 것인가? 이 흐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 사실은 이제 미국발이라기보다는 이제 쇼티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판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다못해 DB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은 제품을 하이엔드 제품을 만드니까 예전에 이들 기업이 만들었던 약간 미들 제품 혹은 뭐 이들 기업이 만들었던 잘 안 쓰는 범용 제품 같은 경우는 안 만들잖아요. 안 만드니까 DB하이텍으로 수요가 주문이 들어오면서 DB하이텍마저도 매출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들 3대장이 지금 초고압 변압기 만들고 있고 이게 대부분 또 수출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변압기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쪽도 변압기가 필요한데 계속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쪽도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같이 주가가 오른 거다. 기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수페스타 시스만 움직였지만 그다음에 삼성전기 그리고 어디 계속 내려가는 이유가
이 기업들이 만들고 있던 거 좋은 제품, 그 윗단계 제품을 만들면서 그 아랫단계 제품을 안 만드니까 네. 그러면 아랫단계 만드는 회사는 어디에 하면서 그 회사 오르고 이게 계속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압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또 어쨌든 이쪽에 대한 바람이 부니까 같이 좀 급등하는 부분들도 일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3대장 중에서는 어떤 기업을 좀 추천하시는지도 궁금하고 3대장을 제외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뭐 사실은 뭐 이게 주가를 딱 뭐라 말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네. 상대적으로 최근에 덜 오른 거는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현대일렉트릭이 그래도 조금은 만약에 내 선택을 한다라면 현대일렉트릭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네. 뭐 이게 좀 급등을 해서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면 이 회사는 이제 변압기도 잘 만들고 있고 그 케이블 전선 케이블도 잘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턴키 형식으로 수주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진적으로도 저는 숨어 있는 강자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지난 4월의 흐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전기차의 부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ESS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가 될 것인지 2차 전지주의 5월 전망 어떻게 좀 하십니까? 뭐 2차 전지는 5월 달에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네. 4월 달에 2차 전지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삼성 SDI가 많이 올라왔고 뭐 LNF가 많이 올라온 건 있지만 2차 네. 전지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는가 본다라면 조금 고민을 그러진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ESS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세가 계속 확인되면서 뭐 LG, 삼성 뭐 이쪽에서 어떤 매출 개선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핵심은 중국인 것 같아요. 오늘 네. 철강주가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최근에 화학주가 움직였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중국 중심의 어떤 구조조정이 계속 강화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2차 전지도 상당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리튬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하는 이유도 그러한 요소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4월 달보다 5월 달이 2차 전지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조금 지지부진했던 뭐 포스코 퓨처엠이 한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고점 돌파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뭐 그룹도 일단은 뭐 아직은 완벽히 추세가 전환됐다 말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자리에서 오늘 좀 상승을 시도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충분히 2차 전지 좀 꾸준히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고 좀 대장주는 여전히 LNF긴 하지만 네. 전 포스코 퓨처엠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쪽으로 간다라면 뭐 사실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도 뭔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2차 전지 이 사업 재편 얘기도 나오고 있고 ESS로 좀 주력하는 기업이 더 나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EV의 어떤 부활을 기대해서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EV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가 때문에 전기차 신차 계약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 늘었다라는 기준이 얼마나 늘어난 건지는 저는 뭐 제가 현장에 없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이게 과연 전기차 캐즘을 상쇄시킬 정도의 계약인가라고 본다면 저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V 쪽은 여전히 조금 부진하는 상태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의 공세가 만만치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에서 중국 차량의 EV 차량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아디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 쪽보다는 여전히 ESS 쪽 그리고 이제 블룸 에너지 관련된 수소 관련된 전지 쪽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이제 아까 제 전고체 스페셜티 케미칼 말씀드렸지만 조금 로봇 관련된 전고체 이런 쪽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에 이어서
전력기기 그리고 2차 전지주까지 얘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 탑픽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오늘 태웅이라는 회사를 태웅. 네, 가지고 네. 나와봤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이제 단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철강 생산하고 단조는 이제 계속 단조? 두들기면서 제품을 예.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조그만 제품이 아니 칼 같은 게 아니라 엄청 큰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풍력 이런 그걸 때려서 만들어요? 그렇죠. 풍력 오. 날개라든지 아니면 뭐 배에 들어가는 조선용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플랜트라든지 원전 관련돼서 태용이 조금 주목받았었던 게 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최근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조선 선박용 엔진이 AI 데이터 센터로 들어간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태용이 여기 핵심적인 부품을 좀 공급을 좀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배를 수주받아서 엔진을 발주해서 들어가는 거에만 공급을 했다라면 새로운 매출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엔진은 정말 좀 빠르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엔진은 짧으면 6개월, 길면 12개월 만에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엔진의 수요가 급증한다고 할 수 있다라면 태용의 매출도 같이 급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또 관심이 같이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또 이 회사가 철강 공급도 합니다. 그래서 70만 톤급의 연간 철강 공급을 하는데 중국이 이쪽에 대한 생산을 규제하니까 여기에 대한 수익성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조금 당황하는 게 아까까지만 해도 별로 주가가 안 오르고 있었는데 13%. 지금 13% 오르고 와.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목표가는 7만 원 말씀드렸어요. 예. 7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손절가는 4만 6천 원 말씀드렸는데 일단 손절가는 한 5만 원대로 좀 5만 조절을 원대로. 해서 좀 눌림목이 나올 때 분할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탁픽 종목 태웅 꼽아주셨고요. 오늘 6만 원대 주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 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